서울의 하늘은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흐렸다. 종이는 병원 창가에 서 있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엔 묘한 눅눅함이 배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고층 빌딩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속에 자신도 있는 듯했다. 늘 달리고 늘 서성이고 늘 기다리기만 했던 시간 속의 사람. 종희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간호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았다. 요즘 들어 재필의 얼굴이 너무 자주 떠올랐다. 그가 다시 병원에 오고 마주친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마치 비밀 서랍을 열듯 조용히 열려버린 것이다. 퇴근길, 종희는 일부러 병원 뒤편의 골목을 돌아 나왔다. 그 길에는 오래전 재필과 함께 걷던 작은 찻집이 있었다. 간판은 바뀌었고 주인도 달라졌지만 창가의 조명은 그대로였다. 그 불빛이 아직도 따뜻해서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종희야, 너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냐? 친구 영래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영래는 늘 직설적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하지만 종희는 그 단순함이 부러웠다. 세상 앞에서도 사랑 앞에서도 솔직했던 사람. 그 영래가 내일이면 미스 코리아 예선 무대에 선다. 긴장되지도 않니? 묻자 영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난 무대가 좋아. 누가 봐주든 말든 그냥 내가 나인 것 같아서. 종희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누가 봐주든 말든. 그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자신을 포기한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재필이라는 걸 종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재필은 그날 병원에서 말없이 영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함께 얽혀 있었다. 그걸 종희는 알아버렸다.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웠다. 밤이 깊었다. 종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엔 자꾸 재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단 몇 마디의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7년이라는 공백이 들어 있었다. 그가 떠났던 날, 그가 돌아오지 않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종희는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다시 나타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부서지며 흔들렸다. 종희는 그 불빛 사이에서 과거의 얼굴들을 보았다. 웃고 있던 영래, 뒤돌아서 있던 재필,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엄마의 시선. 너는 늘 착해야 해.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확했다. 착한 딸, 성실한 간호사, 모범적인 사람.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종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곤 했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녀는 몰랐다. 내일 예선장에서 마주할 눈빛 하나가 모든 감정의 균형을 뒤흔들리라는 것을. 예선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안을 희미하게 덮었다. 영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침대 머리맡에는 미리 다려둔 하늘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엔 어제 밤늦게까지 연습하던 미소가 남아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영래는 속삭였다. 오늘은 나 자신으로 서는 날이야.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몰랐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미스 코리아 예선 누군가에겐 단순한 무대일지도 모르지만 영래에겐 오랜 시간 감춰왔던 열등감과 자존심, 가리고 보이고 싶은 마음이 얽힌 자리였다. 그리고 그 무대에 그 사람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다. 병원에서는 아침 근무 교대가 한창이었다. 종이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책상 위에는 영래가 보낸 문자 하나가 떠 있었다. 오늘 오면 안 돼. 나 집중해야 하니까.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의미가 숨어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와주길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감정. 종이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녀는 결국 병원장을 찾아가 하루 연차를 냈다. 어디 다녀오세요? 그냥 오래된 친구가 무대에 서요. 보고 싶어서요. 예선장이 마련된 홀은 생각보다 크고 화려했다. 무대 중앙에는 은색 조명이 반짝이고 관객석에는 각자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제필은 방송국 측 의사자문으로 예선 현장에 있었다. 그는 의료지원팀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시선은 무대가 아니라 객석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앞에서 종이가 들어섰다. 제필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하얀 셔츠와 연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단정히 묶은 머리.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봄날, 처음 그를 만났던 날의 기억을 그대로 불러왔다. 종이 씨. 그는 무심코 이름을 중얼거렸다. 종이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사이엔 인사도 말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멀리서만 그리워했던 두 사람의 공기가 다시 한번 맞닿았을 뿐이었다. 예선이 시작되었다. 번호표 37번 영래의 차례였다. 무대 위로 올라서는 순간 조명이 한꺼번에 켜졌다. 순간 눈이 부셨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37번 윤영래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도리어 단단했다. 관객석 어딘가에 제필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진심이 있었다. 영래는 그걸 알아버렸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보지 마. 그런 눈으로 나보지 말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눈빛이 오래된 감정을 되살렸다. 무대가 끝난 뒤 영래는 무대 뒤편의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봤다. 화장은 조금 번졌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문이 열렸다. 종이가 들어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침묵. 공기 속에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잘했어. 종이가 말했다. 영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 묻는 듯했다. 왜 온 거야? 정말 축하하러 온 거야? 아니면? 종이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냥 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멋지게 서 있을까 궁금해서. 영래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보고 싶었던 건 나야? 아니면 그 사람이야? 순간 종이의 표정이 굳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꿰뚫었다. 7년의 세월,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 그리고 다시 얽혀버린 인연의 실타래. 그런 말 하지 마. 왜? 틀린 말 아니잖아. 영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도 알아. 그 사람 아직 내 마음속에 있지? 하지만 나한테도 그 사람은 처음이었어. 나한텐 아직 끝난 적이 없어. 종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은 가빠졌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두 사람만 남은 공간에 묘한 울림이 퍼졌다. 종이야. 영래가 낮게 속삭였다. 이제 그만 놓아줘. 부탁이야. 나 이 무대 위에서라도 그 사람의 눈에 비치고 싶어. 그 말은 간절했고 슬펐다. 종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속에서 오래 참아온 감정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말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날 밤 예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영래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순간 관중석 구석에서 낯익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노무과장이었다. 그의 눈빛엔 차가운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언가 담긴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영래는 환호 속에서도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추자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균형은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유난히 희미했다. 종이는 퇴근 후에도 병원 근처를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가방 속엔 예선장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 영래가 흘린 리본핀이 들어 있었다. 무심코 주워 넣었지만 그게 왜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다. 종희 씨?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다. 박노무 과장이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잠깐 봅시다. 병원 근처 카페로. 그의 말투엔 여유와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종이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업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카페 구석 어둠 속에서 노무 과장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그의 손끝엔 오래된 흉터가 있었고 그 흉터 위로 담배 냄새가 묻어 있었다. 종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종이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속에는 사진 몇 장과 복사된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건 7년 전 병원 인턴 시절 일어난 사고 기록이었다. 이걸 어디서? 우연이요. 근데 말이죠. 그때 당신이 빠졌던 의료사고 아직 정식 조사 안 끝났던 거 알죠? 종이의 입술이 굳었다. 그 일은 이미 덮인 거지. 당신 엄마가 어떻게든 막았으니까.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잖아요.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위협이었다. 종이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대체 왜 이러세요? 노무 과장은 피식 웃었다. 나한테 좀 억울한 게 있거든요. 당신 엄마 미숙 씨가 나를 잘라낼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딸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당신 하나쯤 희생돼도 괜찮겠죠. 참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종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응급실, 울음, 그리고 얼룩진 피. 자신의 실수로 환자가 위독해졌던 그 밤. 그리고 다음 날 그 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엄마가 모든 걸 덮었다. 그 대가로 종이는 평생 착한 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노무 과장이 말했다. 당신이 나 대신 이 병원에서 날 막았던 사람들. 그중 하나만 내게 넘겨줘요. 그러면 이건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그게 무슨... 쉽게 말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단지 누군가의 자리를 나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니까.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틀 줄게요. 그 안에 연락 없으면 이 서류는 JTBC 사회부 기자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 같았다. 문이 닫히고 종이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무겁게 떨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종이는 오랜만에 엄마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엔 국이 식어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그때 그 사고 엄마가 막은 거 맞지? 미숙은 순간 눈을 피했다. 그 얘긴 왜 또 꺼내니? 맞지? 미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맞다. 내가 막았다. 내가 그 일로 끝장날까봐. 그게 죄냐? 그게 사람의 생명인데. 그럼 널 버렸어야 했니? 짧은 말들이 서로의 가슴을 찔렀다. 종이는 울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는 항상 그래. 나를 지킨다면서 나한테 죄를 대신 씌워. 지켜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건 내 인생을 대신 산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다. 뉴스 앵커가 미스코리아 예선 합격자 명단을 읽어내리고 있었다. 그중 한 이름 윤영래 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 내 친구 아니니? 요즘 잘 나가더라. 종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 아래에서 손을 꼭 쥐었다. 그 손 안에는 노무과장이 건넸던 봉투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필은 출근길에 문자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영래였다. 오늘 저녁 나 잠깐 시간 있어. 얘기 좀 하자. 그는 잠시 멈췄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부서지고 바람은 서늘했다. 그의 머릿속엔 종이의 얼굴과 어제의 무대,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무언가 끝나지 않은 채로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저녁 강가 근처의 작은 카페. 영래는 재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늦지 않게 도착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축하해. 고마워.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더 슬프다. 재필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날 무대에 섰을 때 난 분명히 너만 봤거든. 근데 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예리했다. 재필은 숨을 내쉬었다. 그건 오해야. 오해라면 좋겠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영래는 커피잔을 감싸준 채 말했다. 나 이 무대에서 잘하고 싶었어. 누구보다 빛나고 싶었어. 그런데 널 보는 순간부터 자꾸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 마치 내 기억 속엔 언제나 그녀만 있는 것 같아. 재필은 말없이 시선을 내렸다. 무엇이 옳은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병원 옥상. 종이는 서류 봉투를 불빛 아래 올려놓고 바라봤다.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뿐 아니라 엄마와 영래, 재필의 삶까지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걸 없애야 할까? 아니면 끝내야 할까? 바람이 불었다. 봉투의 가장자리가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건 단지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의 골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노무과장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그래, 도망치지 마. 대신 무너져라.